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인생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되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고, 여유롭게 살면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가요?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함께하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하루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멍하게 보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운도 사라지죠. 나이 든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싶은 순간 우리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앞으로의 내 삶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년이 힘든 진짜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어서입니다.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건 숫자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특히 인생 후반의 선택 몇 가지는 삶 전체를 바꿔놓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무심코 그 선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모르지만 그 습관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인생의 즐거움을 하나씩 앗아가고 있습니다. 노년에 피해야 할 습관들이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하고 있는 습관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바꿔나가야 합니다. 방치하면 삶이 점점 어두워지고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부터 단 하나라도 개선한다면 인생은 다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건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관계라고요. 그리고 그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즐거울지, 의미 있을지, 외롭지 않을지는 지금의 선택이 결정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 7가지.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노년이 더 밝아지고 활기차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년에 주의해야 할 첫 번째 습관. 혼자서 모든 걸 참고 넘기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픔도, 속상함도, 외로움도 혼자 감당하려 합니다.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까봐, 약해 보일까봐, 걱정을 끼칠까봐 말하지 않고 참고 또 참습니다. 하지만 혼자 끙끙 앓다 보면 마음은 더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말하지 않았다가 병을 키우신 경우였죠. 병원에서 늦게 오시는 환자 중 상당수가 나이 많은 분들이라고 합니다. 말하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서, 단지 괜찮은 척했기 때문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관계를 잇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기도 하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 힘들 때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괜찮아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프면 아파요라고 말하세요. 외로우면 외로워요라고 말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세요. 그 말 한마디가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이 힘들다는 걸 알면 분명히 도와주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소통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관계는 행복한 노년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습관. 새로운 관계를 차단하거나 기존 관계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연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는 동안 관계는 조용히 멀어져 갑니다. 전화번호는 그대로인데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면 다시 가까워지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한 70대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친구들 만나기 귀찮아서 연락을 끊으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외로워져 다시 만나고 싶을 때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연락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자존심 때문에 귀찮아서 부끄러워서 놓쳐버린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연락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아마 생각보다 적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없으니까 서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연락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도 중요합니다. 동네 경로당, 복지관, 종교시설, 취미 모임 등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이 나이에 새 친구를 사귀기는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끼리는 오히려 공감대가 쉽게 형성됩니다.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노력하는 만큼 풍성해집니다. 세 번째 습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합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합니다. 병원을 가는 걸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러지라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작은 통증을 방치하면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병보다 더 위험한 건 질병을 키우는 방심입니다. 건강은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몸이 아프면 만남이 줄고 만남이 줄면 마음까지 힘들어집니다. 노년에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관계는 바로 내 몸과의 관계입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약을 제때 드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세요. 그리고 운동도 중요합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미안해하지 말고 잘 챙겨주세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습관. 하루 일과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없으면 하는 일도 없어집니다. 할 일이 없다는 건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다는 느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은 누구보다 빠르게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한 8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매일 집에만 계셨대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멍하니 시간을 보내셨죠. 그런데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하신 뒤로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긴 거죠.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나요?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의 목적을 하나만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오전에 동네 한 바퀴 산책하기, 점심에 점심 식사 직접 만들어 먹기, 오후에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하기, 저녁에 좋아하는 드라마 보기, 일주일에 한 번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하기, 이런 작은 계획들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기적인 활동을 하나 정해보세요.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탁구 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노래교실, 이런 식으로요. 정기적인 약속이 있으면 시간이 의미 있게 흘러갑니다. 한 가지 더 추천하고 싶은 건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있었던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마트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났다. 손주가 전화했다.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하루를 돌아보면 의외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목적은 삶의 등불입니다. 작은 등불이라도 있으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습관. 과거에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나온 날이 그립습니다. 그때는 좋았지. 그때는 참 행복했지. 이런 말이 많아질수록 오늘은 흐려집니다. 추억은 우리를 미소 짓게 하지만 오늘을 살기 위한 힘까지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그때는 하며 과거 이야기만 하셨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시간은 과거에만 있었고 현재에 함께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과거를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갇혀 있으면 오늘을 놓치게 됩니다. 과거는 감사할 일이지 머물 곳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대화 중에 그때는 으로 시작하는 말이 얼마나 되나요? 만약 절반 이상이라면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과거 이야기를 할 때는 짧게, 그리고 현재와 연결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과거 자랑보다는 현재의 배움과 변화에 관심 갖기,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가보지 않은 카페, 먹어보지 않은 음식, 해보지 않은 취미. 이런 새로운 경험들이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대화의 소재도 풍부해집니다. 한 70대 분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는 손주들과 영상 통화도 하고 사진도 주고받으신답니다. 새로운 걸 배우니까 뇌도 젊어지는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군요. 내일을 위해 필요한 건 추억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6번째 습관. 감정을 닫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웬만한 건 다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별 감정 없어라고 말하며 기뻐도 표현하지 않고 속상해도 내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춰진 감정은 마음속에 쌓이고 결국 스트레스가 됩니다. 웃고 싶을 땐 웃으세요. 눈물이 나면 우셔도 됩니다. 화가 나면 적절하게 표현하세요.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한 연구에서 감정 표현을 잘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정신 건강이 더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자가 우는 게 어디 있어? 이 나이에 뭘 좋아해?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세요. 감정을 보이는 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손주가 방문했을 때 기쁘면 할머니 정말 기뻐 라고 말하세요. 친구와 통화했을 때 반가우면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라고 표현하세요. 이런 솔직한 감정 표현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 지금 외로워. 나 지금 슬퍼. 나 지금 기뻐.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인정하세요.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7번째, 가장 중요한 습관.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해? 다 늦었지 뭐. 이런 말이 습관처럼 나온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너무 일찍 포기하고 계신 겁니다. 한 어르신은 75세에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지만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지금도 지역 행사에서 연주하신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80세에 수영을 배우셨습니다. 평생 물이 무서웠는데 이제 와서 극복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사람은 나이보다 꿈이 사라질 때 늙습니다. 당신의 삶에 아직도 하고 싶은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늦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년 후, 2년 후 여러분은 어차피 나이를 먹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동안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평소 가고 싶었던 곳 여행 가기,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취미 시작하기, 읽고 싶었던 책 읽기, 만나고 싶었던 사람 만나기. 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해보자로 시작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시작한 그림 그리기가 서툴지만 그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해요. 잘 그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즐기는 게 목표니까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즐기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혼자 참지 말고 도움 요청하기. 관계를 소중히 하고 먼저 연락하기. 몸의 신호를 존중하고 건강 챙기기. 하루의 목적과 계획 세우기.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기. 이 중 하나라도 실천하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생은 개선할 수 있는 동안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 속에 성장의 길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동료로서.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시간입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들, 그것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하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보다 얼마나 의미 있고 행복한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밝기를, 더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용기가 되었나요?
혹은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나요? 어떤 형태든 여러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의 더 행복한 내일을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